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서울반도체라는 종목에 대해서 브리핑을 처음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종목 코드번호 046890이고요. 이제 서울반도체 관련해서 영상 이제 꾸준히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 구독자분들께서는 새로운 종목이니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반도체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도 많이 이제 주목을 한때 받았고, 뭐 자회사 서울 바이오시스 코로나와 또 엮이면서 또 이제 모회사 자회사로 한 번 더 부각이 되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처음 들어보거나 너무 낯설은 종목은 사실 아닐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멘텀, 오늘 첫날이다 보니까 서울 반도체가 어떤 기업인지 한번 같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반도체 LED 기업으로 2013년에 매출 1조 원을 달성한 세계적인 LED 기업이고요. 전 세계 글로벌 시장으로 봤을 때는 약 4위에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반 조명이라든지 IT 디스플레이 또는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LED 제품을 연구 생산 개발하는 종합 LED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TV가 예전에는 뭐 LCD였다가 뭐 OLED 넘어갔었는데 이제 새로운 좀 이제 생소한 용어들이 나오면서 한번 소개를 간략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CD가 뭐냐? LCD 너무 많이 들어봤죠? LCD 모니터 처음에 막 평면 모니터 나왔을 때 했던 게 이제 LCD 모니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LCD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모니터는 아니지만 디스플레이 판이 앞뒤로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이제 유리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유리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뭐죠? 백라이트 유닛, 반사되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 이제 색깔이 들어갑니다. 컬러 필터들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빛을 쏴서 반사를 받아서 이 색깔들이 나오는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많죠. 유리 기판이라든지 편광판, 백라이트 유닛이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얇게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이 OLED입니다. 여기 들어가 있었던 백라이트 유닛이 없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당연히 얇게 생산이 가능하겠죠. 이것만 빠져도 이만큼이니까. 그죠? 그리고 수명이 짧고 버닝 현상이 생기는 단점을 갖고 있긴 합니다. OLED가. OLED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판이 이렇게 있으면 기판만 있어요. 기판만.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빛을 내는 게 유기발광층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백라이트 유닛이 필요가 없는 거죠. 쏴서 빛을 다시 머금는 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마이크로 LED가 뭐냐? 마이크로 LED가 OLED에서 유기화합물이 하던 역할을 무기물인 LED로 바꾸니까, 여기가 그 유기화합물이 아니라 우리가 손톱보다 작은 막 조만한 소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불 나는 거, 그거 여기다 꽂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OLED의 장점을 가져오면서 다른 건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OLED의 장점이 뭐였죠? 뒤에 백라이트 유닛이 없으니까 더 얇게 생산이 가능한 거였는데, 이걸 유지하면서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그 LED를 심어 놓으니까 수명 개선 효과가 있고, LED가 OLED 이후의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디스플레이다 보니까 공장 라인을 새로 깔아야 돼요. 새로운 공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또 이제 돈이 들어가고 시간이 또 들어가겠죠. 아무래도 핵심 공정으로는 이 기판, 요거를 옆으로 눕히는 거예요. 옆으로 눕히면 이렇게 기판이 이렇게 있겠죠. 기판이 있는데 여기 위에 LED를 엄청 깔아야 돼요. 촘촘하게 빈틈없이 빛이 새어나가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4K TV가 약 여기에 2,500만 개가 들어갑니다. LED가. 그러면 이걸 일정하게 또 배치하려면 기술력이 또 엄청나게 중요하겠죠. 게다가 잘 깔다가 하나 삐끗나면 불량률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정에서 매우 중요한 게 이 시간과 불량률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ED, OLED, 마이크로 LED 차이점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일단 뭐 개괄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니 LED, 그러면 마이크로 LED에서 이 LED 소자가 더 작아지는 게 바로 LED 소자. 더 얇고 가볍겠죠, 당연히. 하지만 더 촘촘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명암비가 크게 개선되는 효과를 갖고, 이미 마이크로 LED에서 기판에다가 LED를 촘촘하게 찍어내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생산 공정이 필요가 없는 거죠. 기존 LED 생산 장비 이용해서 양산이 가능한 거죠. 근데 이 서울 반도체에 한때 돌았던 찌라시가 애플 차기 아이패드에 미니 LED 기술이 채택될 것이라는
루머가 돌면서 한번 시장에서 했던 게 있었죠. 왜냐면 그 최근에 그 누구죠? 애플에서 발표를 했었지 않습니까? 신제품을. 그러면서 이 서울반도체 아이패드에 서울반도체가 들어가네 마네 하면서 잠깐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되시고 1월 기사인데요. 마이크로 클린 LED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서울반도체예요. 특허만 14,000개. 서울반도체가 특허에서 진 이력이 제가 알기로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보시면 이정훈 대표이사께서는 특허 기술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머리를 자르지 않고 있으며 기술 탈취 기업과는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회사를 1조 원 매출 기업으로 일군 것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도전하는 젊은이들 희망을 주고 마인드가 어마무시한 마인드신 것 같습니다. 서울반도체는 LED예요. LED 산업. 미니 LED나 마이크로 LED에 들어가는 LED를 영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요거 한번 볼까요, 우리? 리포트? 우연찮게 오늘 리포트가 나와가지고 원래 제가 이거 주말에 준비를 해놨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우연찮게 나와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LED 산업은 중국발 공급 과잉. 중국이 저가 물량으로 냅다 후려쳐버리니까 업황 침체기가 있었으나 점진적인 성장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LED 산업은 중국산의 저가 공세로 수익성이 약화되고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 내리는 결정이 많아지면서 구조조정이 발생을 했는데 서울 반도체는 거기에 프라이드가 있는 거죠. 아무리 가격 경쟁력으로 저도 기술력이나 특허권의 기술력이랑 특허권의 강점이 아주 큰 기업이다 보니까 잘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사태의 점진적인 정상화가 될 것이고 자동차용 조명, 디스플레이, 미니 LED 디스플레이 등 새로운 시장 창출 효과로 LED 수요가 안정적으로 뒷받침될 것이다. 그러면서 산업 업황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미니 LED TV 출하량 전망치 1,300만 대, 약 1.4조 원 규모. 탑티어 LED 업체가 서울반도체, 외국 기업, 주력 공급사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당연히 탑티어이기 때문에 수혜가 클 수 있다. 내년 실적은 올해 대비 9%, 영업이익은 올해 대비 23% 기록하면서 성장세가 기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보면 뭐 그러니까 꾸준히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꺾였다가 다시 회복하는 흐름을 역시 서울 반도체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실적 부분인데 매출액은 2000년 4분기 그러니까 연 대비하면 꾸준히 성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에도 잘 버티고 잘 살아남은 기업이 바로 서울 반도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기에 조금 업황 악화됐다가 2분기에 회복하고 3분기에 회복하고 4분기에 회복하면서 전체 매출액은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정리해둔 거 한번 볼게요. 이번 3분기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72%, 전년 대비 51%. 당연히 이건 코로나 영향이 있었겠죠. 종전 추정치인 194억 원, 컨센 196억 원을 상회한다. 매출은 전년 대비 1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TV양 LED 분야는 국내 LCD TV 제조업체 사업 중단 및 생산의 축소에 부담을 존재하나 다른 회사가 힘들어진 거죠. 다른 회사가. 그러면서 강점을 보이는 고화질 대형 LCD TV의 비중 확대는 서울 반도체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공장도 다시 가동률이 확대되고 조명 시장의 가격 하락률도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보이는 것 같고 그러면서 TV, LED 매출은 이어지기 때문에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게 이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에도 이제 LED 들어가는 거 아시죠? 앞뒤로 LED는 전기자동차, LED 채택 환경 확대로 매출 증가세는 높을 전망.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많이 팔리면 당연히 LED도 많이 팔리면 뭐 긍정적이겠죠. 이 기업에는. 그리고 삼성전자랑 LG전자가 디스플레이 쪽에서 자웅을 겨루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디스플레이 하면 LG 디스플레이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중대형은 뭐 핸드폰도 그렇고 중대형 쪽에서는 그래도 삼성 디스플레이가 앞서고 있기 때문에 서로 경쟁을 해서 더 좋은 기술을 쓰면은 당연히 서울 반도체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해외 경쟁사들과는 달리 서울 반도체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흑자 경영을 상당 기간 유지하고 있어서 시간 경과함에 따라 경쟁사 대비 높은 경쟁 우위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력하고 특허권을 아주 압도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산업 내 포지셔닝은 뭐 유지됨을 떠나서 보다 더 실적 성장세가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좀 간단히 봤습니다. 이 서울 반도체에 대해서. 그래서 뭐 기사 몇 개 더 보면 준비한 건 많은데 또 볼까요? 시간이 너무 길지만 않게 진행하겠습니다. 코로나 세계 교역 축소 남의 일이야. 서울 반도체 사상 최대 분기 매출. 이게 18일 기사거든요. 광반도체 전문기업 서울 반도체가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다. 3분기 매출액은 3천억. 코로나로 인해서 교역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자동차에 들어가는 조명 장비와 디스플레이 장치에 사용되는 조명 부품 등 MS 이게 시장 점유율 확대를 이뤄낸 쾌거다. 그러니까 뭐 더 안 좋아질 게 있나 싶은 거죠. 3분기에 서울 반도체는 아이디 A4 모델의 헤드램프, 주간 지행 등과 방향 지시 등에 들어가는 LED 제품을 공급했다. 서울 반도체 제품이 탑재된 거 이번 처음이다. 그리고 여기 나오죠. 특허 소송의 끝판왕이라고 불릴 만큼 중국이나 대만 업체에서 지적재산권 침해 시도를 좌절시킨 것도 실적 개선에 도움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건이 넘는 승소를 통해 지적재산권을 지킨 것이 시장 점유 확대하고 매출을 신장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제가 알기로는 60건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건이라고 합니다. 아까 뭐 기사도 봤지만 머리를 자르지 않고 뭐 사수하겠다 뭐 이런 의지를 엿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됩니다. 수급을 잠깐 체크하면 최근에 개인들이 계속 나가면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번갈아가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공격적으로 연기금에서 들어오는 거 역시 뭐다? 실적 냄새를 미리 맡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고점이 한 2만원, 19,000원대에 형성이 되고 있는데 한번 트라이를 한번 갈 것 같아요. 만도랑 비슷하죠? 뭔가 차트가. 왜죠? 똑같은 제조업이기 때문에 3월에 코로나로 작살 난 다음에 다시 회복하는 국면에 와 있다 하니 코로나 전으로 회복을 하고 추가적으로 실적 개선이 있고 실적 성장성이 있고 서울 반도체처럼 분기 최대 매출, 역대 분기 최대 매출 달성하면 추가적으로 19,000원 위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이나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 소개시켜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추가적으로 영상 올려드리면서 영상 빠지지 않게 보실 수 있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